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작년 결혼 건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의 결혼 기피가 심각해졌습니다. 반면 3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의 이혼은 급증했는데요.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고 장년들의 황혼 이혼은 늘어나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0만 6천 건. 1년 전보다 1.2% 줄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얘기가 다릅니다.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1년 새 7.2% 늘어 11,000건을 웃돈 겁니다. 혼인 지속 기간별로 비교해봤을 때 독보적 증가습니다. 연령대별로 봐도 남녀 모두 50대 후반 이상의 이혼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의 2배입니다. 장년층은 이혼이 늘었지만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26만 4,4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30대 초반 남성의 결혼이 9만 8천 건으로 10% 넘게 줄었고 30대 초반 여성도 9% 감소한 탓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도 남녀 각각 6%가량씩 줄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탓에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출생아 수와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란 충격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혼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자 평균 초혼 연령은 0.2살 높아진 32.9세, 여자도 0.1살 늦어진 30.2세였습니다. 한편 여자 연상, 남자 연하 간 결혼 비율은 17%로 늘어 더 이상 특이한 사례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맛과 색깔, 영양이 풍부해 보석 채소로 불리는 파프리카는 종잣값도 상당합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자체가 3년 전 개발한 국산 파프리카가 연간 100톤을 수출하는 등 외화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파프리카 농가입니다. 기다란 줄기 사이로 빨강, 주황, 노랑 파프리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경상남도가 2015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파프리카 신품종인데 외국산보다 무겁고 당도가 높으며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농가는 연간 파프리카 100톤을 일본에 수출해 5억 원의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반은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반은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나 아니면은 크기나 소비자들이 다가가기 편한 정도 크기여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파프리카 종자 한 돈 가격은 약 45만 원으로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가량 비쌉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멕시코에 국산 파프리카 종자를 첫 수출해 로열티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산 종자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니 파프리카는 전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종자를 이용하였습니다. 좀 더 크고 맛있는 이런 품종을 육성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또 양적인 측면, 즉 수량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국산 파프리카 종자가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없거나 국내보다 싸게 파는 물건을 사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구매액이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해외 직구 상식들 서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엔 없는 물건, 같은 제품이지만 국내보다 싼 가격을 찾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직구는 지난해도 늘어 금액으로는 21억 1천만 달러, 2조 1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중심이던 구매국도 중국, 유럽, 일본으로 넓어지고 있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직구만큼 쇼핑 전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직구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등을 살 때는 한도가 200달러로 높아집니다.
해외 직구를 위해선 개인 통관부호를 발급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쇼핑몰이나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부호인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등 직구 품목 1위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숫자 6을 기억해야 합니다. $150 이하라도 6병까지만 무관세 통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은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외 직구의 관세 면제는 구매자가 쓴다는 전제하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면세 통관된 직구 물품을 되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한국 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지역의 수출액이 최근 6년간 7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군산 지역 수출액은 현대조선소와 한국 GM의 수출 호조로 2011년 역대 최고치인 7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2년 이후 6년 연속 줄어 지난해에는 2011년 대비 75% 줄어든 18억 3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2011년 128억 달러였던 전북 지역 수출액은 군산 수출액이 급감한 영향으로 지난해 63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6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서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9.3% 늘어난 2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가 각각 44%, 12% 증가했지만 선박과 가전제품은 9.6%, 3.6%씩 줄었습니다. 수입액은 가스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중심으로 5.8% 증가한 28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택시업체들은 부가가치세의 90%를 기사 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데요. 이 환급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택시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소한 기사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배모 씨. 회사가 기사들의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타사 기사들보다 금액이 작은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구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수년간의 착복 정황을 찾았습니다. 구청에 부가세에 관련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다양한 수법이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기에 이 자료엔 회사가 매출을 조작해 환급액을 줄였거나 주지 않은 금액이 기록된 정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배 씨는 동료들과 함께 약 4년 동안 모두 7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대표 A씨 등을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A씨 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기사들은 회사 측이 지원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쳤는데 이제 몸이 좀 나와가지고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해봤더니 회사에서 무조건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밖에 오래된 차로 바꿔서 배차하거나 계약과 다른 근무 시간에 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기사의 사규 위반 등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하고 환급금 미지급은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급이 지금 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더 정밀하게 받겠죠. 하지만 회사 측은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총수의 부재와 재벌 비판 여론 속에 삼성과 롯데그룹이 창립 행사도 자제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내부에선 실적 지상주의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초 롯데그룹은 5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구 점등 행사를 하고 롯데월드타워는 화려한 불꽃을 하늘에 쏘놓았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또 다른 반세기 만에 새롭게 되어나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황갑규 부회장 중심의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골프와 화려한 행사 등에 대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창립 51주년 행사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전망입니다. 삼성그룹은 22일 창립 80주년을 맞지만 행사 없이 조용히 보낼 예정입니다. 50주년 행사 때 이건희 회장이 제2의 창업을 선언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3의 창업을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국세청 등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지면서 생긴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큰 모습입니다. 삼성은 조용히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80년사를 되돌아보는 영상물을 사내 방송을 통해 방영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에서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선 삼성이어서 죄송하다는 뜻의 삼송합니다라는 자주 섞인 농담도 나오는 상황. 삼성과 롯데는 그룹 이미지 개선과 직원 사기 진작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만큼 그룹 경영의 무게 중심을 실적에서 사회적 가치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채용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며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펜수를 역시 고용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정의롱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묻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까지. 여성 취업준비생들이 온라인에 털어놓은 채용 면접 후기입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 면접에서 외모나 신체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질문도 줄을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성차별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면접에서 육아와 출산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며 여성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7명을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펜스룰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차원을 넘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줬다면 성차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 위반인데?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두 사안 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은 모두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접수된 신고 건수는 75건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고용부는 조만간 처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히든잡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인터넷 매체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인 매체는 아니다 보니 잠재적인 가능성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 환경만 봐도 충분히 장점이 있는 직업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자신만의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인기 유튜버들의 연간 수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상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동영상 앞부분에 붙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데요. 얼마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내 인기 유튜버의 연간 수입을 발표했는데 9위 안에 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고용 플러스의 취업 도움이 안채홍 아나운서가 놀랄 정도였다니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놀랐던 거죠? 네, 먼저 9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킹 컨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김희부 씨가 차지했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유튜브와 카카오 TV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희부 씨는 이 뛰어난 미모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높은 인지도만큼이나 광고 수익도 높아서 약 6억 1천만 원의 연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인터넷의 짧은 동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김희부 씨의 재치 있는 방송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유명한 유튜버라는 건 알았지만 연간 수입이 이렇게나 높을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놀라기는 좀 이릅니다. 8위를 차지한 게임 방송 유튜버 대정령의 연수입은 이보다 높은 약 6억 3천만 원이었고요. 또 먹방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인기 유튜버 벤츠가 7위를 차지하며 약 7억 원에 달하는 그의 높은 연수입이 공개됐습니다. 벤츠의 경우에는요, 짜장면 10그릇, 대형 햄버거 10개를 순식간에 먹으면서도 늘 깔끔한 먹방과 근육질의 몸을 유지해서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먹방을 하면서도 이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이 끝나면 하루에 8, 9시간씩 운동을 하는 노력파라고 합니다. 네,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 중 날씬한 유튜버를 찾아보기 힘든데 벤츠의 경우 멋진 외모에 차분한 말솜씨까지 겸비해서 여성 구독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치열한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인기를 얻게 된 것 같네요. 또 8위를 차지한 대정령 TV는 게임 콘텐츠를 다루고 있잖아요. 유튜버에게서 게임 콘텐츠가 이렇게 인기가 높은 줄은 몰랐네요. 네, 게임을 중계하거나 새로운 게임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이른바 효자 콘텐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게임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다 보니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게임 관련 콘텐츠 역시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5위와 6위 역시 게임 관련 유튜버가 차지했는데요. 약 7억 6천만 원의 연수입을 올려 6위를 차지한 악어와 약 9억 3천만 원의 연수입을 얻어 5위를 차지한 대도서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콘텐츠의 주 시청층에 큰 차이가 있네요. 오프라인에선 인기를 얻지 못한 게임 콘텐츠가 온라인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튜버 악어의 경우에는요, 방송의 주된 콘텐츠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구독자 수만 128만 명일 정도로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도서관 TV의 경우 유명 게임보단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게임들을 주로 소개하는 방송을 하는데요. 대도서관이란 이름답게 스토리텔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픈월드 게임을 주로 선정해서 소개한다고 합니다. 구성과 요소가 탄탄한 게임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방송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같은 게임 유튜버지만 저마다의 개성으로 인기를 얻게 된 케이스군요. 게다가 수입 역시 엄청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 외에 유튜브의 또 다른 효자 콘텐츠를 바로 어린이와 관련한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학 실험을 방송하는 유튜버가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유튜버 허팝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연수익은 무려 12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허팝연구소라는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이 물풍선으로 수영장을 만들기, 대형 거품 만들기와 같은 기상천외한 실험 영상들을 제작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초통령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누적 조회수만 이미 13억 회가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기성세대보다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세대에게 더 친숙하다고 들었어요. 요즘엔 유치원생들도 스스로 유튜브를 찾아볼 정도고요.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억 9천만 원의 연수입을 올려 3위를 차지한 게임 유튜버 도티를 제치고 1, 2위에 오른 이들은 모두 어린이 관련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들이라고 합니다. 장난감 리뷰 채널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국내 유튜버들 중 누적 조회수 1위에 빛나며 연수입만 무려 19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경우 유튜브 방송 외에도 뮤지컬, 캐릭터 사업으로도 큰 수익을 얻으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동영상만 보면 아이들이 바로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정도로 어린이들에게는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2위를 차지할 만하네요. 그런데 국내 누적 조회수가 1위인데 연수입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니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한 건가요? 네, 1위는 무려 31억 6천만 원의 수입을 번 장난감 리뷰 방송 폼폼토이즈입니다. 국내에는 캐리TV와 비슷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영어로 진행되는 채널이기 때문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해외 스타 유튜버들의 경우 연수입이 보다 놀라운 수준이라는 건데요. 2017년 유튜브 연수입 전체 1위는 약 18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유튜브 스타라면 단지 한 콘텐츠 내에서 마니아적인 인기만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 못지않은 수입을 얻고 있었네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직까지도 유튜브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연봉만이 아닙니다.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직업적 장점이 대기업과 공무원만을 추구하는 획일적인 취업 환경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